그때 응. 내가 프로포즈 하고 나서 자기가 나한테 결혼 조금 천천히 하고 싶다 막 그랬었잖아. 응. 인생이 걸린 문제지. 나 알잖아. 나 돌다리 부서질 때까지 두드려보는 사람이라. 한 550만 번 두드리다가 90살 돼가지고 99살 돼가지고 이게 부서지면은 거봐. 내가 이거 딱 부서질 줄 알았어. 묘하게 금이가 있더라고. 엄청 길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된 며느리입니다. 저희 시댁은 특별한 일 없으면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시어머님 댁에 모여 식사를 해요. 시부모님, 남편, 남편 형부고 조카까지 다 같이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매주 일요일마다 국이랑 반찬을 잔뜩 싸서 챙겨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님 음식이 제 입맛엔 잘 안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랑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주는데 어떻게 안 받아와?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반찬 못 먹은 거 후회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받아오면 절반 이상은 안 먹고 버려집니다. 이 문제로 매번 부부싸움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거 진짜 고민이긴 하지. 근데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다, 내 주변에도. 김치 같은 것도 맞아. 계속 김치전, 김치찌개, 김치찜 해먹다가 나는 이거는 음식이 일단 소비가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 돌파구를 남편과 찾는 게 맞아. 그리고 남편은 어머니가 싸준 반찬도 입에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남편 도시락을 싸주면 돼. 그 반찬으로 매 끼니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그거를 그 회사에서 나는 사 먹어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이제 보급분님이 들어와서 이 3단 도시락을 싸주는 거지.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넣기만 하면 되잖아. 그걸 그냥 싸주는 거야. 그러면은 남편이 만약에 그게 괜찮다 그러면은 윈윈인 거고 남편이 그게 만약에 마음에가 안 들었어 막 매일 먹으니까 물려 약간 자기도 그럼 엄마한테 얘기해. 그럼 엄마한테 자기가 얘기를 하게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면 돼. 그걸 소진시켜야겠다 이 목표로 하면 돼. 고통을 같이 느끼게 해주던가 아니면은 그치. 아니면 진짜 이게 정말 워킹이 되게 하던가. 그치. 좋게 나도 이거 소진하고 남편도 식비 아끼고. 그러네. 어. 와 그거 식비만 세이브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 되지. 그치. 한 30만 원 되지.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옷도 사 입고 이러면 되겠네. 그치. 그치. 아니면 다음에 어머니한테 응. 어머니 다음에 주실 때는 응. 한 끼씩 먹을 수 있게 소분해서 주시라. 그래서 완전히 너무 좋다. 그지. 어. 그래서 완전히 그 상품으로 받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거를 회사 가져가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받는 거야. 대박이다. 너무 괜찮다. 근데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 그러네. 나도 사실은 공감은 돼. 그러니까 나는 엄마 반찬이 입에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받아올 때가 있잖아 가끔. 근데 그때 이제 난 다른 것보다 냉장고가 이제 꽉 찰 생각을 하면은 그때 좀 스트레스인 거야 이렇게. 오빠 너무 주부 마인드다. 근데 나는 나도 어머니 음식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받아오면은 우리 솔직히 이틀 아니면 다 먹어. 그러긴 해. 막 오래 두고 막 나중에 쉬고 이러진 않잖아. 난 그치. 솔직히 오빠가 만든 저 황태 저거 있잖아. 저거나 좀 어떻게 오빠가 처리했으면 저거 아주 싸늘하게 지금 일주일째 아무도 안 건드린 채로 남아있거든? 아니 분명히 레시피대로 했는데 왜 뭔가 그냥 촉촉했으면 좋겠어. 저게 사실 지금 쓸 수 있는 방법 내가 봤을 때는 에어프라이 같은데 돌려가지고 맥주 안주로 황태를 맥주 안주로 많이 먹더라고 사람들이. 모르겠어. 왜 이렇게 건조하지? 뻑뻑하고. 오빠 얼굴? 아니 황태 씨. 야. 아니야. 근데 난 또 내 눈에 보이는 거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미안. 오해가 있었네. 저는 현재 5살 연하남과 연애 중입니다. 처음에는 만날 생각이 없다가 결혼 생각이 있다는 말과 함께 저와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믿어보자 하고 연애를 시작해서 벌써 1년 차가 되어가는데 저는 나이도 30대이고 하니 결혼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조급한 마음을 조금 줄이고 잘 만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돼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5살 연하? 5살 연하. 내가 내 동생한테 얘기했던 거는 동생이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만약에 32이야. 그러면 나는 33에는 결혼해서 35 전까지 뭐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낳는 게 나의 목표야. 그래서 내가 뭐 40 몇 살일 때 그 아기는 몇 살이 될 거고 그때쯤이면 나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이런 직급 정도는 다니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때 되면은 은퇴해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내 여생을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주는 거지. TJ. 아니 근데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니까. 나의 타임라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어떤지 묻는다. Are you with me? 그치. Are we making a baby or what? I wanna know. 약간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난 속 시원할 것 같거든? 나는 좀 달라. 이게 TJ와 한번 얘기해봐. TP. TP와 좀 차이가 있네. 근데 우리 과자 먹으면서 얘기하면 안 될까? 그래? 오빠라면 어떻게 할 건데? 오빠가 5살 연하 남자랑 사귀는 여자 입장에 어떻게 할 건지? 너무 단순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내 기분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남친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봐. 자기 왔어? 할 말 있다며? 자기야. 나는 자기가 참 좋아. 나도 자기 좋아.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나도 자기 너무 사랑하지. 자기 오늘따라 왜 이래? 아니 왜 그러냐면 나는 자기랑 결혼 생각까지 있는데 어떨지 궁금해서. 왜냐면 나도 나이가 더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자기 걱정했구나. 좀 조급하고 그래. 나도 당연히 자기랑 결혼할 생각 있지.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난 거잖아. 그지? 걱정하지 마 자기야. 근데 우리 이제 결혼해야지. 근데 이제 언제 할 거냐고. 언제 할 건지. 나는 근데 내가 자기야. 내가 이번에 지금 회사 막 입사했잖아. 나 지금 너무 일도 정신없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막 결혼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회사가 지금 완전 마비가 돼.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당연히 해야지 우리 자기랑.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좀 그래. 이러고 집에 가서 운다고. 모르겠냐고 이 대화를. 남한테 결정권을 주면 안 된다니까. 아니야. 근데 나는 지금부터가 포인트야 사실. 오케이. 왜 지금부터 포인트냐면은 이건 나의 약간 철칙인데 여자친이 슬퍼했지 되게. 그리고 집에 가서 슬플 예정이지. 그거를 남자가 알 거 아니야. 나는 그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여진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이유건 간에 좀 슬퍼하고 힘들어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봐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또 상황극으로 해봐도 돼? 또 만났어 다음 주에? 자기야 잘 지냈어? 나 슬퍼. 자기 왜 슬퍼? 응? 자기 왜 슬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자기야 말해봐.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이거 어렵다니까 그게. 그러면 다시 해봐. 내가 슬퍼란 말을 안 해. 그냥 뭐 재밌다, 뭐 맛있다, 막 자기야 하다가 솜사탕 좀 먹어봐. 우리 롯데월드 왔어. 그래서 막 맛있다 하다가 눈물이 뚝 흐르는 거야. 자기야 왜 울어? 아니야. 왜 울어?
요즘에 내가 좀 생각이 많아져서. 왜 무슨 생각했다가 울었어? 아니 저희 바이킹 타러 가자 우리. 바이킹에 줄 많이 없는데? 바이킹 타러 갈까? 그래. 바이킹 가서 줄 섰어. 거기서 얘기 더 해줘. 그래. 이제 줄 섰어. 자기야, 아까 얘기하려던 거 다시 해봐. 왜 무슨 생각이 들어서 슬펐는데? 아니 나는 이제 요즘에 좀 계속 결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랑 이제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계속 그리게 되거든. 근데 자기야, 응? 그거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지금은 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지금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알겠어. 타이밍이 아니야. 그래서 나도 지금 재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기야 우리 타야 돼. 지금 타야 돼. 자기야 중간에 앉을래 끝에 앉을래? 나 중간에. 중간? 그래. 무섭구나. 그래, 중간에 앉자. 아유, 우리 자기 귀여워. 속이 썩어, 안 썩어? 죽여버리고 싶어. 바이킹에서 이렇게 안전벨트 풀어주고 싶어. 너무 어렵다, 갑자기. 그러면 자기 타임라인 플랜으로 가자. 아니, 근데 나는 오빠의 의견도 좋아. 그래? 좋아. 내가 좀 깐족거리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원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자기가 스스로 해서 정말 청혼을 할 수 있는 남자면, 진짜 100점짜리 남편이 될 것 같아. 그치? 그치. 근데 그런 사람이 흔치 않다. 결혼을 안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되게 큰 도약이야. 내가 그치. 모르는 길로 가는 거잖아. 내 인생이 걸린 거니까. 그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 나 알잖아. 나 돌다리 부서질 때까지 두드려보는 사람이야. 여럿 부셨지. 돌다리가 한 550만 번 두드리다가 90살 돼가지고. 99살 돼가지고 이게 부서지면은 그거 봐. 내가 이거 딱 부서질 줄 알았어. 내가 이거 부서질 줄 알고 내가 이걸 안 건넌 거야. 이러는 거지. 묘하게 금이가 있더라고. 이래서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거야. 이래서 두들겨. 내가 이제 돌아갈 거야. 이거 안 건너? 못 건너? 그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썼던 작전이 그거였네. 그때 내가 프로포즈 하고 나서 자기가 나한테 결혼 조금 천천히 하고 싶다 막 그랬었잖아. 그때 내가 약간 슬픔 작전 썼잖아. 이렇게 막 그래 그렇게 해. 맞아. 그래. 나 거기 걸려들었네. 통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면은 해주게 돼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나한테도 완전 제대로 먹혔거든. 마음을 움직이는 거여가지고 그렇지. 굳이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한 수 우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때는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시간. 기다려야 돼. 그래서 내가 프로포즈 하고 나서 자기가 나한테 결혼 조금 미루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나 진짜 막 무너지는 것 같았지, 하늘이. 그랬다며. 왜냐면은 오빠 근데 너무 태연했어. 화도 하나도 안 내고. 그게 내 방법이고. 왜냐면은 그때 내가 얼마나 답답했냐면은 야 무슨 회사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미뤄? 그게 지금 말이 되나? 막 이 말들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내 방식을 또 거기서 택한 거야. 그게 뭐냐면은 너 나중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뭔데? 너 나중에 굉장히 나한테 미안할 거야. 그게 속으로 말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되게 가요하게 내가 해봐야겠다. 근데 그러려면 한 번으로는 안 되고 그래 이러고 그거를 굉장히 내가 서포트 해주는 거야. 협조를 오빠 해주고. 그랬어. 협조해주고 막 자기 방 알아본다고 막 같이 가서 막 방도 알아봐주고 그거를 내가 자기한테 다 맞춰줄 동안 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굉장히 나 나중에 마음 아파할 것이다. 무섭다. 그래서 그냥 할게 이렇게 내가 그냥 그렇게 됐거든. 능동적으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두 개의 방법을 약간 합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타임라인 딱 제시를 하고 그리고 서로 타임라인을 막 이렇게 맞춰봐. 그리고 다르네. 너가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내가 좀 이르다. 근데 뭐 이해는 해줘. 내가 너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니까.
음악 들리는 것 같아 지금. 난 너도 이해해. 나도 너 나이 때 있었으니까. 자기야 그거 너무 그렇게 슬퍼하고 그러지 마. 기억하나요? 우리 사랑을. 근데 뭐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있나? 영차. 자, 기운 내보자. 좋아. 화이팅! 안녕하세요. 19살 여학생입니다. 제 고민은 부모님과의 연을 끊어도 될까요? 어머. 아니면 사과를 요구해도 될까요? 제 부모님은 7살 때부터 제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집안일, 불 쓰는 거, 칼 쓰는 거, 빨래나 가족들, 오빠, 언니, 남동생도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실 텐데 부모님은 제가 믿음이 갔대요. 너는 뭐든지 잘하니까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셨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할 동안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한 번도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해왔던 걸까 하고 의문만 들다가 갑자기 엄마가 어떤 병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셨다. 어머. 그리고 합병증이 생기셔서 입원을 했는데 다 저보고 간병을 하래요. 아이고. 저같이 오랫동안 살림살이 한 딸이 해야 한다고 아빠가 그러시는데 저는 그때 이 집안에선 그냥 식모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봐도 화가 나야 될 텐데 지금의 저는 화도 안 나요. 그냥 감정이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너무 힘드시겠다 이게. 이게 나같이 아무런 그런 뭐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 뭐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기가 되게 조심스럽다. 그치, 이거는 진짜로 가정 상담 같은 게 좀 필요한 상황 같은데 보니까. 이분이 어쨌든 다른 형제들이랑 나를 비교했을 때 그 형평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 근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워해라. 나를 좀 더 인정해줘라. 이거는 상대방에게 내가 요구할 게 아니야. 남의 마음을 내가 조종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남의 마음은 날씨 같은 거여가지고. 근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이 벌어진 일에 대한 나의 태도인 거지. 억울하고 불만족스럽겠지만 어쨌든 내가 한 거는 한 거고 그거에 대해 나는 조금 자긍심을 느끼고 나는 이만큼 내가 했다.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냥 내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 맞아. 왜냐면 그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너 지금 엄마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럴 거야? 하면 나는 7살부터 12년간 나는 이렇게 했었다. 지금은 다른 형제나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왜냐면은 뭐 대학을 가야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런 걸 좀 더 공부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내 삶에 집중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더 가고 싶은 방향은 어디일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약간 미신적일 수도 있지만 총량의 법칙? 그런 걸 믿거든. 내 인생에 고생도 할당량이 있을 거야. 근데 이분은 정말 사서도 한다는 젊었을 때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거든.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의 펼쳐질 인생은 그렇게 고생스럽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 자기는 참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걸 되게 집중하는 게 확실해. 내가 봤을 때 티다. 진짜. 그 교훈을 언제 어디서 얻었는지 알아? 알라딘에서 지니가 3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해. 근데 그 3가지 소원 중에 이런 건 안 돼. 이런 제한 항목이 있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널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어.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선택인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야, 너 램프의 요정 지니. 알라딘 보면서 그걸 느꼈단 말이야. 그치. 왜냐면 그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쉽겠어. 이 사람의 그 나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쉬워 사는 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굉장히 큰 거지 사실. 그렇지.
뭔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너무 어리니까 너무 안타깝다. 야. 옆에 있으면은 진짜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 그치? 그니까.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그 어머니도 좀 빨리 나으시고 형제들도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 배는 안 고프니? 완전 고프진 않아. 하지만 알잖아, 내일 먹을 수 있다. 근데 우리 오늘 산책을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러게. 응. 해지기 전에 갔다 올까? 빨리. 그래. 그래.